예, 안녕하세요. 이번 것은 또 많이 관심이 많은 분야죠. 물리학 중에서 양자역학 분야에서 이중슬릿, 어, 슈레딩거의 고양이, 뭐 다양한 측면에서 많이 이슈가 되기도 하고, 물리학이라는 어떤 아인슈타인 뉴턴 물리학의 어떤 기본 개념 자체를 뒤흔들어 놓은 그런 분야이긴 한데요. 여기서 이제 웬만한 과학자들도 어떤 아이디어나 이런 것을 미처 생각 못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뭐 제가 과학자는 아니지만 어, 그런 아이디어를 나름 공감할 수 있고 제공할 수 있는 어떤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이런 내용을 한번 제시를 해봅니다. 그래서 뭐 떤 특별한 목적이 있는 건 아니지만 이런 콘텐츠를 한번 보고서 어, 그쪽 분야에 연구하고 있는 연구자들이 아이디어를 좀 음, 보고서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오면 그거대로 이 영상의 목적은 달성했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취지에서 이렇게 남겨봅니다. 자, 이중슬릿 그리고 양자역학. 그 양자는 무엇인가? 입자인가 파동인가? 또 양자 얽힘, 양자 중첩, 그리고 양자 텔레포테이션, 양자 전송. 뭐 이런 식의 다양한 부분이 있잖아요. 이 양자라는 게 왜 이해가 잘 안 가는가? 왜 신기한가? 왜 신기한 현상이 그리도 많은가? 우리가 알고 있는 어, 결정론적 물리학 법칙에 위배되는 것인가? 아니면 우리가 모르는 법칙이 또 있는 것인가? 뭐 이런 것들의 다양한 어떤 새로운 경험들을 제시해 주고 있는 분야입니다. 자, 본론으로 들어가서 이 부분은 뭐 다른 컨텐츠에서도 많이 공부를 하실 수 있고 해서 넘기겠습니다. 자,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일반 과학자들도 미처 생각 못한 그 아이디어가 뭐냐면은 이 양자라는 것은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어떤 동그라미 아주 작은 입자라고 보잖아요. 우리 머릿속의 개념은 이렇게밖에 생각할 수 없을 겁니다. 근데 이제 최근에 어떤 이론에 의하면 그 원의 형태로 되어 있는 진동하는 끈이다. 이렇게도 얘기하고 있어서 많이 접근은 한 것 같습니다. 접근. 예. 그 어떤 기본적인 상식, 편견에 대해서 많이 접근은 한 것 같습니다. 이 촉근이라는 끈으로 본다는 얘기는 얘를 에너지라고 본다는 거거든요. 에너지. 그러니까 약간 처음에는 동그란 입자, 이 딱딱한 입자로 보다가 지금은 파동, 에너지의 어떤 성격이 근본적으로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식으로 물리학자들이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예, 좋은 접근 방식이고요. 제가 여기까지 자연의 이치에 대해서 뭐 알고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아무튼 어, 연구하려는 방향은 예, 괜찮은 것 같습니다. 예, 딱딱한 우리 쇠구슬 같은 그런 건 제가 보기에도 아닌 것 같아요. 예. 자, 그러면 이중 슬릿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여러분이 아실 수 있도록 많이 아시고 있지만 이중 슬릿 편의상 전자를 뭐 입자라고 했을 때 얘가 입자 하나인데 여기로도 가고 여기로도 가고 해가지고 여기에는 간섭 형상이 생긴다는 것이죠. 예. 자, 이중 슬릿 실험이 이런 겁니다. 왜 하나의 입자인데 여기만 가면 여기만 갔지? 또 여기만 가면 여기만 갔지? 왜 동시에 들어가서 간섭 현상을 일으키느냐? 이 입자가 왜 어떻게 귀신처럼 파동 효과를 내느냐? 이겁니다. 자,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색깔을 좀 다르게 할게요. 자, 사람들이 편견을 가지고 있는 걸 깨야 됩니다. 뭐냐면 이 입자라는 게 아까도 얘기했듯이 쇠구슬 같은 거가 아니라는 거죠. 예. 아니다, 맞다라고 뭐 섣불리 결정은 제가 말씀할 수 없겠지만 무조건 쇠구슬이다라는 생각을 깨야 된다는 겁니다. 자, 양자라는 어떤 정말 미립자 세계에서는 아주 작은 눈에 보이지도 않는 세계에서는 이 영향력이라는 게 우리가 손가락을 쥐었다 폈다 하는 그 에너지만으로도 이게 엄청난 겁니다.
그 에너지가. 이 입자 하나에 줄 수 있는 에너지가 감당할 수 있는 에너지가 엄청나다는 거죠. 자, 그리고 또 하나가 빛의 속도입니다. 빛의 속도는 뭐 10만인가요? 1만인가요? 뭐 지구를 1초에 뭐 10바퀴 돌 수 있는 속도인가요? 아무튼 엄청나게 빠르잖아요. 자, 입자가 엄청나게 작고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 손을 쥐락펴락하는 그 에너지를 비교해 봤을 때는 그 입자에 끼치는 영향력은 실제 엄청난 막대한 것입니다. 우리 인체 몸에 비해서는 하찮은 작은 에너지에 불과하더라도. 그렇다는 얘기는 이 입자들이 빛의 속도만큼 질량을 가지고 있지만 거의 빛의 속도만큼 움직일 수 있다는 겁니다. 눈 깜짝할 사이에. 자, 그러면 눈 깜짝할 1초 사이에 이 입자가 질량이 아주 작지만 거의 빛의 속도로 왔다 갔다 한다면 지금 내 눈앞에 있다가도 눈 깜짝할 사이에 지구 6바퀴나 10바퀴로 돌고 다시 내 눈앞에 나타났습니다. 그러면 이 입자는 내가 생각하고 있는 정지된 입자일까요? 아니면은 엄청나게 빠르게 돌아다니는 또 다른 입자일까요? 이게 인식의 차이입니다. 인식의 차이. 아무리 내 눈앞에 얘가 멈춰 있다고 한들 에너지를 갖고 있다고 한다면 얘는 정지되어 있는 쇠구슬이 아니고 이곳저곳 내 머리 뒤, 내 오른쪽, 우리 집, 또 우리 학교, 우리 직장, 뭐 서울, 종로, 부산, 뭐 대구, 광주, 제주도까지 눈 깜짝할 사이에 왔다 갔다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거기까지는 이해 가셨죠? 네, 그럴 가능성이 충분하다는 것은. 자, 그렇다는 얘기는 우리가 측정할 수 있는 한계치가 너무나 한계가 뚜렷합니다. 그 작은 양자 입자 하나에 에너지가 어느 정도 있으면 그걸 따라다니고 측정할 수가 없어요. 그 인간의 인식 체계라는 것은 눈 깜짝할 사이에 얘네가 움직이는 거니까. 걔네들을 뭐 어떤 탐색자를 붙여가지고 왔다 갔다 하는 걸 컴퓨터로 뭐 그려낼 수 있나요? 못 그려내잖아요. 그 입자 하나보다 더 작은 걸로 측정해야지만 가능한데 그 전자 하나를 어디로 어떻게 가는지를 어떻게 알겠어요? 그러면 내가 이름표를 붙이지 않는 한 이 전자가 내가 처음에 봤던 그 전자냐? 그것도 미지수라는 겁니다. 내가 처음에 측정했던 A라는 전자는 이미 딴 데 가 사라지고 그 자리를 또 다른 B 전자가 앞에 와 있는데 나는 인식하기에는 같은 전자가 계속 그 자리에 머물다고 생각하고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네, 그럴 여지가 충분하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측정할 수 있는 기술이 한계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얘는 빛의 속도 10만인지 1만인지 헷갈리지만 1만 킬로미터 속도의 반경 1만 킬로미터 속도의 그 공간 범위에서는 얘가 어디든지 왔다 갔다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왔다 갔다. 그렇다는 것은 얘가 전자구름과도 일맥상통하는 거겠죠. 전자구름. 예. 어떻게 보면은 얘가 아무런 제한 조건 없다 그러면 빛의 속도만큼 움직일 수 있는 반경 내에 얘가 어디든지 갈 수 있다는 거고, 그런 의미 때문에 양자 역학에서는 얘를 특정할 수 없기 때문에 어떤 확률적인 위치 분포를 나타내게 가지고 전자구름이라는 그런 형태의 어떤 껍데기를 만들게 된 것입니다. 자, 이런 것까지는 과학자들이 알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은 이중 슬릿으로 인해서 간섭 현상이 생긴다는 것도 충분히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부분은, 아무리 얘를 입자를 쌌다 하더라도 얘가 우리가 생각한 것처럼 A 구멍으로만 가느냐, B 구멍으로 가서 점 하나만 찍히느냐, 이 생각은 전혀 우리가 기대하는 거는 상식 밖에 편견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얘는 어디든지 왔다 갔다 가능한 겁니다. 아무리 여기 쌌다고 하더라도 빛의 속도만큼 빠르게 움직이기 때문에. 자, 그러면 구멍 하나에 들어갈 수 있느냐, 동시에 어떻게 구멍 두 개로 가느냐, 이거는 가능성이 있겠죠. 얘 동그란 애가 점점 갈 때 요 구멍에 들어갈 수 있는 거는 여기 나머지 막혔으니까 요 구멍에 접근했다 하더라도 그 짧은 순간에 얘는 또 여기 이동해서 이곳에 올 수 있다는 겁니다.
마치 우리의 인식 체계가 시간이 멈춘 것 같은. 자, 반대로 말하면 빠른 애들이 빛의 속도만큼 빠르다는 얘기는 우리의 인식 시간이 거의 멈춘 효과와 같다. 우리 뇌가, 우리 시각이, 우리 의식이 거의 멈춰라, 땡 하고 있는 상태에 얘는 막 아무데나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런 효과로 상대적으로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우리는 얘가 지나갈 줄 알고 쐈는데 얘는 우리가 느림보 거북이처럼 거의 의식이 멈춰 있을 때 얘는 여기도 갔다가 여기 쭉 날아가서 여기도 갔다가 결국은 이쪽으로 가든 어디가 통과를 하긴 하겠죠. 근데 미세한 차이로 얘는 거의 이쪽 반까지 거의 들어가도 얘는 도로 나와가지고 이쪽 반까지 또 들어갈 수도 있는 거고, 이쪽으로 들어갔다 하더라도 얘는 낮은 확률로 다시 이쪽으로 가서 이쪽으로 갈 수도 있는 거고, 얘는 들어가자마자 바로 또 이쪽으로 판 건너편에 이쪽으로도 갈 수 있는 겁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우리 인식 체계가 멈춰 있기 때문에, 거의 멈춰 있기 때문에 얘가 여기로 갔는지 여기로 갔는지 실험상으로는 증명할 방법이 없다는 거죠. 얘가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왔다 갔다 라는 얘기는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진동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진동 에너지. 네. 아무리 작은 입자를 하더라도 얘는 어떤 조그만한 에너지를 준다면 얘는 진동을 하겠죠. 진동을 하거나 뭐 어디 돌아다니거나, 또는 그 양성자의 그 에너지 범위 안에 있다면 얘를 이 범위 내에서 얘는 왔다 갔다 하겠죠. 직진으로 에너지 받아서 직진으로 운동하는 게 아니고 얘는 여기서 회전할 수도 있고 왔다 갔다 뭐 이렇게, 그거를 그냥 단어 하나로 하면 진동 에너지를 표현한다는 겁니다. 회전 에너지가 될 수도 있고, 어떤 양자장 내에 갇혀 있기 때문에 얘는 거기 내에서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그 짧은, 우리가 거의 인식할 수 없는 시간 속에서 얘는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왔다 갔다 한다는 겁니다. 예, 이제 무슨 말인지 알 수 있겠죠? 아무리 입자라고 뭔가 있다고 생각한다 하더라도 이중순리 실험을 했을 때 얘가 왜 간섭 현상을 일으키지? 간섭 현상도 보세요. 이쪽으로 갔다 하더라도 얘가 직진 운동을 하는 게 아니고 여기서 왔다 갔다 계속 움직입니다. 얘가 빛의 속도로 움직일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이 간섭 현상도 얘가 여기를 살짝 찍었다가 왔다 갔다, 또 여기도 건드렸다가 여기도 건드렸다가 결국 건드리다가 최종 건드리는 마지막 시점에 힘이 다 빠졌을 때는 얘가 흐릿하게 서로 찍어낸 구멍을 아주 미세하게 흔적을 남기면서 없어지겠죠. 그러면 입자를 또 한 번 쏘고 또 쏘고 또 쏘고 계속 쓰다 보면은 그렇게 왔다 갔다 하는 애들이 점점 진해져서 간섭 현상처럼 무늬를 일으키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여지는 충분합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의 인식 체계는 매우 거대하고 얘의 입자 하나에 비해서는 거대하고, 시간도 얘는 빛의 속도로 공간을 움직이지만 우리의 인식 체계는 거대한 뿐만 아니고 우리가 생각하는 1초, 2초라는 것은 빛의 속도인 시속 1만 킬로인가요? 10만 킬로인가요? 20만 킬로인가요? 20만 킬로미터에 비하면 하찮은이 아니고 엄청나게 오래되고 엄청나게 긴 시간이기 때문에 그 엄청나게 긴 텀으로서는 그 디테일한 애들을 도저히 측정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만한 자가 있어요. 이만한 자로 요만한 자를 측정하는 거랑 같은 이치라는 겁니다. 그 엄청나게 큰 자를 엄청나게 작은 자로 어떻게 측정을 하나요? 그 인식 체계조차도 우리의 엄청나게 러프한 인식 체계인데 그 디테일한 인식 체계를 어떻게 그거를 간섭을 하나요? 못하죠. 그 작은 입자들이 쌓여가지고 거대한 어떤 현상을 만들었을 때 그제서야 우리 눈에는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과학자들이 말하기를 불확정하다. 당연히 우리가 인식 체계가 크니까, 러프하니까 당연히 불확정하지. 측정을 못하니까. 그 정도로 기술이 발달을 못했으니까. 입자 하나하나 추적할 수 있는 기술이 발달하면 이 말은 쏙 들어갈 겁니다. 아직은 없기 때문에
통계학적, 확률적 관점으로 양자역학이 연구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아인슈타인의 신은 주사위 놀이를 하지 않는다, 이 말은 맞는 말입니다. 맞는 말인데 아직 우리의 과학 기술이 양자 물리학을 측정할 수 있는 도구가 없기 때문에 확률 통계적으로만 따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이기 때문에 아인슈타인이 말한 그 지점까지 갈 수 없는 거죠. 입자 하나 추적하면서 따라갈 수 있는. 그래서 결론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인슈타인 말이 맞고, 다만 그 지금 양자역학 기술적인 한계 때문에 그렇게 입자 하나하나 그 최소 단위의 진동 하나하나까지 측정을 못하기 때문에 지금 벌어진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공부하시는 분들도 입자 양자가 쇠구슬이라고 생각 지금은 많이 안 하시겠지만, 그 입자 하나하나마다 다 진동하고 있고 빛의 속도로 왔다 갔다 하고 있다는 걸 감안해서 연구를 하신다면 우리나라의 과학자들도 노벨상을 나중에 양자역학으로 타지 않을까, 예,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이런 아이디어로 이중 슬릿이 왜 간섭 현상이 생기는지, 슈레딩거 고양이는 죽었냐 살았냐. 자, 슈레딩거 고양이 죽었냐 살았냐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 입자 하나가 입자이면서 파동이다라고 하는 이상한 결론을 낸 거예요. 우리가 잘 모르기 때문에. 제가 설명드린 바에 의하면 입자이면서 파동이다라는 게 아니고, 우리 인식 체계가 러프하기 때문에 엄청나게 작고 미세하고 빠른 애들은 그 구멍 사이를 왔다 갔다 한다는 거죠. 그 확률적으로밖에 우리가 인식할 수 없다는 그런 개념인 거죠. 입자이면서 파동이다가 아니고, 슈레딩거의 고양이도 죽으면서 살았다가 아니고, 죽었는지 살았는지 이미 결정은 돼 있다. 결정은 돼 있는데 우리가 다만 측정을 못할 뿐이다. 예, 이렇게 인식해야겠죠. 무슨 유사과학처럼 그렇게 인식을 하면 안 되겠죠. 사람은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은 모르는 것에 대해서는 유사과학이라든지 신비라든지 어떤 종교적으로 해석하려는 그런 게 있어요. 왜냐면은 머릿속에서는 어떤 그림을 그려내야 되는데 방법을 모르니까 그런 식으로밖에 설명 못 하는 거죠.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개념으로 설명하다 보니까. 그래서 결론은 우리 인식 체계보다 엄청나게 빠르고 미립자 세계이기 때문에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확률적으로밖에 추측할 수 없다. 이게 결론이고, 이중 슬릿이라는 것도 얘가 입자이면서 파동이다라는 그런 개념보다는 빛의 속도만큼 엄청나고 빠르기 때문에 얘가 두 구멍을 그냥 수시로 왔다 갔다 하는 거고 들락날락 하는 거고, 그 짧은 순간에도 간섭 현상도 그 탐지하는 그 판때기에 왔다 갔다 하면서 얘도 건드려보고 저도 건드려보고 하다 보니까, 네, 그런 현상이 발생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양자역학 이중슬릿에 대한 알기 쉬운 설명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